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와. 저게요, 원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 원자폭탄 터졌어요?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뭐 저기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 원래 중부지방도 사실은 한반도로 보면 서울도 중부지방이거든요. 근데 지금 충청도 밑으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번에 지금 난리 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상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물 들이붓는 것 같잖아요. 저거 소름 아니에요? 난 저기 용산에 내렸으면 좋겠던데. 정말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의 뭔가 기후와 풍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아리백도 모르는 새끼한테 지금 벌 주는 느낌. 아, 짜증나 진짜. 다음. 이게요, 옛날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저 뒤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있는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잡힌 사진이 네. 있었죠. 최근에 윤석열이가 그랬잖아. 너 같은 새끼를 어떻게 믿냐고.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저 그림에서 저 구두가 키높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고. 그러네요. 너 같은 새끼를 어떻게 믿냐 이야기하니까 야, 그 타타타죠, 저 노래가. 김국환의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아유, 잘 싸워라. 넘어가겠습니다. 찾아보니 의미심장한 사진 하나.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보면서 한심한 데 보는 거 있잖아요. 저 때만 해도 한동훈 머리숱 많다고 칭찬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 정치권이 그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외에 윤석열이가 사실 무식한 건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들 사이에서도. 대충 하는 헐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수 특검에서도 윤석열 역할은 차 마시는 거였다고 하죠. 아. 새로 증인이 채택돼서 오면은 증인하고 차 한잔 하면서 절차 알려주고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는 진짜 어떻게 갔을지 궁금합니다.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 자, 한국일보 만평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자 익십 진흙탕. 보는 사람들이 좀 부끄럽다 이런 건데 그래도 한국일보 만평은 좀 낫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익십 주식 후레쉬 멕시코 칠글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건이라면 역시 쌍특검. 건이라면 역시 쌍특검. 요즘 애들은 모르는 노래예요. 아,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였나? 우리 방송 듣는 요즘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다 옛날 사람이지 나 포함해가지고. 지금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 80%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이야. 자, 리틀 DJ님 감사합니다. 저분은 저기 영조시대 태어난 분이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개방이 이제 풍자인데요. 요것 때문에 잡아갈라. 풍자입니다. 풍자예요, 풍자. 문학적인 표현주의. 저는 검사이자 서울대 법학학사이며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대한민국을 말고 있습니다. 일본 천공과 김건희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위에 버튼 하나 있죠. 탄핵하기.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 연합뉴스가 김건희 사진 바꾼 사건. 사진은 날리면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바이든이 지금 심각하더만. 네, 심각해요. 저 후보 교체될 것 같아요. 뭐 감기만 걸려도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미셸 오바마라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시간적 물리적 절차 어려울 수 때문에라도 있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진은 날리면 처리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진숙이가 MBC만 날리면 아무튼 날리면 참. 다음 그림자. 듀얼백을 뒤집어 쓴 여인이 댓글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당무 개입 의혹. 근데 그 뒤에 옷을 많이 본 사람이 딱 내려다보고 있어 지금. 요즘 정말 억울할 것 같은 분. 진짜. 되는 거였어? 우리 손실이 언니. 자, 다음. 이게 골 때리더라고. 지금 그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주고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선물 받던 거 아니냐 했더니 신라 면세점 저 쇼핑백 있잖아요. 저거는 업무 보고서가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 업무 보고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지.
저게 지금 뇌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실드를 친 근데 거예요. 그 최재형 목사의 영상에는 그 기다리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영상에 밖에서 기다리던 그 여성분이 들고 있던 그 에코백은 저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자 옆에 또 다른 종이 쇼핑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업무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이 뭐라고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기가 공식적인 그 장소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종이에 대통령실 문양만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면 거기가 영부인실입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자, 중부일보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상호 비방전 거듭 경고. 거듭 경고. 이렇게 가면 공멸이다는 걸 아는 거죠.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더 심하게 싸워줬으면 좋겠다. 자기 정견 발표하니까 한동훈 물어뜯는 거 정말 경악했습니다. 자, 다음. 졸지 VIP가 된 김기환 해병대사령관. 기분은 좋겠네요. 나중에 이건 김기환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거죠. 나중에는 그 VIP가 내가 말한 VIP는 김건희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죠. 자, 다음은 팀플레이. 대통령실 팀플레이. 배신자 응징팀, 댓글팀, 경로팀. 업무 분장은 잘 돼 있네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에 이름만 바꾸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내가 경향신문한테 항상 불만인 게 이런 거예요. 항상 양시양비론이란 말이에요. 부자 감세하면서 세수 부족하고 재정 적자 난 것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종부세 안 하고 금투세 유예하는데 먹고 사는 짓을 한다는 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야. 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김용민 화백님. 근데 뭐 이렇게 해야지 데스크에서 오케이를 해주니까. 뭐.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있잖아. 월등하게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보 엘리트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해 약간 혐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렇게 같이 묶을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것만 설명하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경인만평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경인일보 같은 데가 좀 기회주의라고 느껴지는 게 이번에 저 곽상은 의원 그 원내 부대표 사퇴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1호 해결이 우리 당에서 먹고 살려면 원내 부대표를 사퇴한.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게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곽상은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한 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인재 하나 마음속으로 완전히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회를 주자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당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화를 냈던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는 정말 참. 근데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네. 자, 다음. 윤석열이가 이번에 저 중부지방 아래에 비 와가지고 폭우 피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네. 뭐라 그러냐면 안타깝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생기는 호우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사고는 안 났지만 사고 조짐이 있어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됐던 곳들이 있죠. 대부분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놀러가 있잖아요. 굳이 안 가도 되는 나토까지 기어가고 하와이 가고 그러느라고 마음이 들떠 있는 거야. 대통령님 지금 한국에 지금 홍수가 나서 큰일 났습니다. 뭐 안타깝네 이런 정도야 솔직히.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 이랬었잖아요.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는. 네. 그래놓고 여행 가서 지금 관광객 표정 짓고 있죠. 아유, 저게 지금 나토에 간 것 때문에 나토 영상을 지금 하나씩 다 뒤져보다가 지금 하나 잡은 건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백악관 지금 둘러보는 거 아니에요? 네, 백악관에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정말 창피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왜 이전에 나토에 갔을 때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많이 노출됐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데 일체 지금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그 반면 이재명 대표
기본사회 5대 정책. 내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념에 틀을 깨버렸다 그랬죠. 이제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는 그 이념의 시대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진보니까 성장 같은 걸 안 받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 없이 분배가 있냐고. 무엇에 또 중점을 두는지. 근데 너무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성장인데 다시 그 성장을 통해서. 근데 그 대기업 성장이 아니에요.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일개 국민들이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기본은 난 기본사회거든요. 이제 기본사회의 이 5가지를 나중에 가면 이제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그런 때까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현실은. 양극화가 물결이 너무 거세가지고. 근데 이런 아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거. 그중에 좀 안타까운 게요. 대선 때 제가 그 캠프에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국립대학교는 등록금 무상으로 합시다 했는데 그때 못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립대학교가 무상하게 내면 사립학교도 상대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세금 투입하면 뭐 그 돈 어디서 나서 하냐 이러지만 윤석열이처럼 부자 감세하는 돈이면 난 충분하다고 봐. 어쨌든 윤석열이가 하와이 해외여행 갖고 저러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거 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한겨레 그림판입니다. 방통위 상륙작전.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 알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진숙이 딱 보고 있다가 전방에 왼손잡이 발견. 좌파가 확실합니다. 정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뭐 강연에서 뭐 어떤 건 우파 영화, 어떤 건 좌파 영화, 이 연예인은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뭐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감별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저 가수 백작 씨가 백자, 내가 뭐라 그랬어? 백작. 가수 백자 씨가 저 노래 불렀다가 부른 게 뭐냐면 녹아봐 노래 가사 바꿔 사랑이 부르기 필요한 거죠. 단핵이 필요한 그게 거죠. 문제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자기 대통령 직원들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부른 거에다가 가사를 그렇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KTV가 저걸 고소해 버린 거예요. KTV 요새 그렇게 권리를 한다, 고소신 진짜. 났죠. 네. 이게 대한민국이고요. 김건희가 지금 외국 나가서 한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 봤다고 처형하는 북한 주민 외면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 것도 문제고. 지가 왜 왜 그리고요. 지금 조중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북한 현실 왜곡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북한 탈북민들하고 방송 1년 넘게 한 사람이야. 한국 드라마 봤다고 처형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뭔 말이냐면 그렇게 엄포를 넣을 수는 있지. 근데 시대적인 흐름 같은 거예요. 과장되다 보면 저런 일반인들한테는 한국 드라마 보면 처형당하는 줄 알고 있어. 문제는 가수 백자를 처벌하는 거나 네가 그렇죠. 북한 흉보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아니 이것도 그 중학생 30명을 드라마 봤다고 이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고 찾아보니까 요 당일에 TV조선에서 이 관련 방송을 한 거예요. 그 방송 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원비어 있죠. 이제 지난번에 북한 갔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그 원비어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비어는 미국 갈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원비어가 사망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비어가 북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비어가 조용하게 관광객으로 조용히 가서 그냥 하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그 북한에서 명백하게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는 그 최고 존엄을 모독했단 말이에요. 그 모독하고 조롱하다가 걸렸어요. 그 후폭풍으로 결국엔 안타깝게 사망까지 하게 된 건데 그런 원인은 이야기 안 하고 원비어가 죽었다, 억울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시 부의원이 맞습니다. 와. 그 한국 드라마 봤다고 처형하면 북한 주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김건희 얼굴로 한 윤석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고요. 자 리틀 DJ님 아까 감사의 말씀드렸고요.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이선호님 앞으로 업무 보고서는 쇼핑백에 담아서 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 되는 전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제 정말 거리로 나갑시다. 가슴에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우라통이 터지기 전에. 예 맞습니다. 진짜 화나네요. 방송을 재밌게 하는 것도 외람될 만큼.